이강인의 오늘 계속해서 국제 뉴스를 짚어봅니다. 네, 주말 사이 국제 뉴스라면 아무래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자정 무렵까지도 조금 최종 집계가 안 나오고 오늘 새벽에야 일본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우선 방금 뉴스 브리핑에서 각 당이 얻은 숫자 의석, 거기까지만 일부러 짧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간추리자면 자민당이 과반 의석은 확보를 했으나 개헌에 필요한 숫자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상한 얘기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통해서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선거 결과 의미까지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 참의원 선거가 있었죠. 예. 상원이죠? 그러니까. 상원에 네, 해당하는. 상원. 사실 일본 상원이 꼭 필요한가라는 그런 어떤 그 논쟁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다른 그 얘기 잠깐 드릴까요?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상원, 하원 이 양원제로 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단원제다 보니까 양원이 어디다 쓰나 뭐 그런 왜 두 개씩이나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보통 양원제로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하원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민의에 가까운 민의를 전달하는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면 예. 상원에 해당하는 그 의회는 민의보다는 그 여론 주도층 혹은 과거 옛날식으로 하자면 귀족들의 생각, 뭐 좀 안다는 사람들의 생각, 뭐 이런 것들 저 같이 모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상원 하원이 원래는 생긴 거죠. 귀족 또는 원로 네, 이런.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현대 정치에서는 그 국가가 이제 소위 독일이나 혹은 미국 같이 그러니까는 페데럴 그 연방 체제 같은 그런 형식에 가까운 나라들의 경우에 민의를 대변을 하는 것은 이제 하원에 맡기되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의 어떤 전체 단위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이제 상원의 역할에다 많이 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하원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많이 그 차이가 나잖아요. 하원 의석이 많은 주도 있고 예. 적은 주도 있고. 근데 인제 상원은 일정하잖아요. 무조건 2 명씩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제 그거 가지고 불만 뭐 있는 주 그렇겠네 정말. 그렇죠. 그럴 수 예. 있는데 그게 인제 그 주의 그 의미를 제대로 인제 그 제대로 정치에 반영하자는 의미에서 인구 비례가 아니라 그렇죠. 주 하나하나를 미국을 구성하는 50 개의 요소, 그렇죠. 동등한 요소라고 치고 인구와 관계없이 한 주에 2 명씩.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연합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인구가 몇 억씩 10 억씩 되는 나라나 그것도 한 표. 예. 조그마한 나라도 한 표. 그 예.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겠네요. 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방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상원하고 하원하고 별로 하는 일이 크게 무슨 의미가 차이가 없다는 거죠. 상원 참의원이 뭐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판이라는 건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참의원 같은 경우는 개헌을 한다든가 뭐 이럴 음. 때 좀 더 이렇게 주도적으로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조금 더 예. 있다는 것. 근데 예. 그 외에는 사실은 그 하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민의를 진짜 반영하기 때문에 음.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원에서 통과된 걸 상원에서 뒤집거나 그런 전례가 있어요? 일본 참의원들이? 그런 전례가 글쎄요. 저는 그거 한번 뒤져봐야 되겠는데 굵직한 예. 사안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없었던 예.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굳이 의미가 있나 인제 예.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게 참의원 선거가 인제 어제 있었던 건데 네. 의석이 인제 총 245 석입니다. 2, 4, 5 석. 예. 원래는 242 석이었는데 예. 인제 좀 이렇게 개편이 돼 가지고 3 석이 늘어났고 3년 후에 또 3 석이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절반만 투표를 했었죠. 원래 상원은 한꺼번에 다 바꾸지 않고 3분의 1 혹은 절반 이렇게만 음. 바꾸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3 년씩 절반씩 바꾸죠. 그러니까는 이번 선거에서는 총 124 석을 뽑는 그런 선거가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확보된 의석수 자민당이 57 석을 얻었고요. 네. 자민당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과반에는 몇 석은 그 모자라지만. 자민당이 과반을 못 얻었다가 아니고 자민당은 원래 못 얻었고
자민당과 같이 연합하고 있는 공명당까지 합쳐서 예. 둘이 합치면은 이제 과반을 넘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민당이 둘은 지금 연립 체제를 연립을 그렇죠. 구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민당이 57석 얻었고 공명당이 14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71석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보수 계열로 분류되는 일본 유신회가 10석을 얻었고 음흠. 그래서 이제 대략 개헌에 협조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석을 다 합치면 81석이 된다. 예. 이번에 이제 뽑히는 것이. 예. 그러면 이제 절반만 이번에 뽑혔다고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3년 전에 뽑혔던 음흠. 그 나머지하고 다 합치자면은 자민당 113석, 공명당 28석, 그래서 여당이 141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유신회가 16석 뭐 등등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숫자가 따지면 뭐 복잡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과반은 훨씬 넘었다. 예. 그런데 과반을 넘는 것은 뭐 기존 사실화 됐던 것이니까 그것보다는 이번 선거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3분의 2 석을 넘을까 음. 그 문제였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가 164석인데 여당 그 연립 여당을 다 합치면은 당연히 못 미쳤죠. 예. 그래서 여당 자민당 공명당을 다 합치면은 지금 141이고 141석이 되니까 예. 164석에 모자라죠. 거기에다가 뭐 일본 유신회가 유신회를 쳐도 16석 예.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57석. 그래도 모자라죠. 그래서 약 7, 8석이 모자라는 모자란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과반이 넘었다. 과반이 넘었다는 것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따지면 당연히 뭐 승리한 것이죠. 근데 이번 아베의 목표는 과반 넘기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과반은 무난히 넘길 거라고들 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공명당하고 연합해서 말이죠. 예예예. 재밌는 게 이번에 그 목표를 상당히 낮춰서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 그러고서 승리했다. 사실은 내심 바랐던 것은 공명당과 연합이 아니고 자민당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과반을 넘으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게 안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자신들이 이제 그 공개적으로 발표한 그냥 과반 연합이 과반을 넘기는 그거로 따지면은 그 승리했다고 하는 뭐 원래 본인들이 원하는 바에 따지면 그렇게 하면 승리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 언론들은 뭐 여당 압승 이런 제목들을 많이 달았는데 진짜 압승인지 아닌지는 좀 갸우뚱해지고 예, 압승이라고 볼 수가 뭐 없고 관점에 따라 다른데 예, 압승은 아니다. 예. 예. 특히 이 관점을 봐야죠. 이번에 우리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3분의 2 석을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이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였냐면은 자민당 단독으로 단독 과반, 과반이냐. 그다음에 연립 정당 합쳐서 여당 연립이 3분의 2 이상 이게 사실은 목표였는데 그럼 실은 그렇게 따지면 둘 둘 다 다 실패한 거죠. 둘 다 실패한 거죠. 예. 둘 다 실패한 거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거를 또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개헌을 위한 3분의 2 석을 확보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였잖아요. 예. 그러면 개헌의 3분의 2 석이 과연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치면 개헌석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정당이 예. 자민당,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당 연립정당이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보수 계열에 속한다 하는 일본 유신회. 유신회. 이 일본 유신회가 다 합치면 16석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개헌에 적극적으로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정당이고 예. 공명당, 이 연립 내각 안에 있는 공명당의 경우는 개헌에 대해서 글쎄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에요. 꽤 유보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어쨌거나 자민당처럼 적극적으로 개헌 앞으로 돌격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공명당의 경우는 보수 여당이지만 예. 개헌 문제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입장이. 예.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럼 표 이탈도 충분히 있을 수 충분히 있다는 있죠. 얘기고. 그러니까는 개헌을 위해서는 자민당이 어디를 제일 지금 설득을 해야 되냐면 공명당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는 공명당하고 합쳐서 3분의 2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음흠. 개헌에 충분한 의석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아베 목표가 내년에 개헌안을 완수시키는 건데 올 11월인가에 이제 중의원 선거가 또 있죠. 10월인가 11월인가 예, 뭐. 이제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예. 정확하게 이건 왜냐면은 참의원은 정확하게 3년씩 딱딱딱 이렇게 끊어서 하는데
중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해산하거나 바로 조기 총선을 실시하거나 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올 겨울 정도가 되지 뭐 않을까라고. 카드를 한번 던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지금 아베는 하반기에 계속 만들어 가겠다는 거고 그렇죠. 그 와중에 지금 한일 무역 전쟁 내지는 역사 전쟁도 지금 네. 터졌고 키워가고 있고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예. 참. 그 친구 외할아버지도 그 뭐 했잖아요. 아베. 아베 외할아버지 그렇죠. 음. 기시노부스케 예, 총리 전 대신인가 뭐 총리도 하고. 그랬었고. 예. 근데 거기 외할아버지 쪽 말고 친할아버지 쪽은 좀 안 그런데 예. 성향이 예. 왜 일찍 돌아가셨고 예. 외할아버지한테 이제 옆에서부터 자라면서 정치를 배웠다는 예,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배우면서 그리고 얘도 키웠다 그러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성향이 완전히 이제 그렇게 이제 굳은 것으로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신념이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예. 것 아, 같고요. 우익 확신범이죠. 네. 확신범입니다. 그러니까 우익이라는 것이 사실 자국의 어떤 그 체제의 안정 이런 거를 생각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 우익이라면 누가 뭐 그거야 뭐 누가 뭐랍니까? 근데 일본의 현재의 우익은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고 있는 소위 일본 회의라고 하는 그 이건 민간 단체인데 그 일본의 현재의 우익을 움직이는 사실상 이데올로그들의 모임이죠. 예. 그 집단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의 번영을 위해서는 옆 나라 좀 밟아도 된다. 음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게 무슨 건전한 생각이냐라면서 일본 우익을 비판하고 예. 하는 거지. 아니 정치 세력으로서의 우익이 뭐가 뭐 나쁠 거 뭐 있습니까? 예. 그 김병경님께서 네. 댓글 하나 주셨는데 "아베가 개헌선까지는 확보를 못 했으니까 선거를 망쳤다고 봐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뭐 조금 전에 말씀 그렇죠. 나눴다시피 그렇죠. 제가 이제 아마 그 유사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예. 뭐 어 잘한 건 아니다. 그 개헌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이 얘기까지 같이 한꺼번에 드릴까요? 네. 아베가 사실 2021년 9월까지가 이제 그냥 가만 놔두면은 이제 그 자민당 총재 그다음에 자민당 총재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상. 수상까지 예. 하니까 일본 총리까지 하니까 그렇게 하면 역사상 이제 최장 임기를 하는 총리가 되는데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전에 개헌까지 마무리하고 예. 본인 생각으로는 아름답게 이제 물러나려고 했는데 음. 이번에 3분의 2 선을 통과를 못 했어요. 예. 그러면 참의원 그다음 선거가 또 3년 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더 압승을 해 가지고 이제 3분의 2를 넘어야 되는데 그러면 3 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2021년 9월까지 자기가 총리해 가지고는 그건 보장을 못 하는 거죠. 그 후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총리를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사기 연임. 예. 그게 슬슬 지금 기어 올라오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는 다나카 야스히로보다 훨씬 오래 하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은 '원래의 그 목표에 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네. 스스로 인제 아베 총리를 포함해서 이 그 집권 세력은 스스로 인제 자위를 하죠. '아 이번에 이 정도 투표를 인제 그 국민이 표를 준 것은 그 개헌 관련 논의를 더 잘 해 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는 그게 무슨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게 무슨 그건 그렇게 해서 해석은 자유라지만 좀 지나친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 이번 선거 결과를 일본의 자민당을 위시로 한 극우 세력 우익들이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꿈꾸는 게 패전 이후의 일본, 좀 강한 일본을 패전 이전의 일본이죠. 패전 이전에 네. 그 옛날 뭐 제국주의 일본. 대동아 공영권 이런 걸 외치고 네. 탈아 입구 그러면서 세계의 제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네네.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튼 강한 일본을 다시 재건하겠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네. 2차 세전 때 패전국으로 몰리고 전범 처리되면서 무장 해제당했는데 네. 이제 다시 무장하겠다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음. 브레이크가 걸린 거고 그리고 아까 인제 제가 일본 회의라는 그 단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그 단체는 국가 단체는 아니고 인제 민간 단체지만 예. 거기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현재 그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상당수 거의 뭐 반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 그다음에 일본 내각의 또
절반 이상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일본의 어, 기득권 집권 세력의 핵심이 바로 그 일본 회의라고 하는 단체 소속 그 멤버들이라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한 일본. 음. 그러니까는 그 전쟁할 수 있는 일본. 그렇죠. 그 이전에 2차 대전에서 패배하기 전에 일본이 이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군대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군대를 가져야 이제 강한 일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군대가 그렇죠. 지금 없으니까 군대를 가지려면 개헌을 해야 되고, 음흠. 그러니까 개헌을 하려면 이제 선거를 확보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선거를,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사실상 지금 세대가 바뀌면서 그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번에도 60대 이상의 표심과 30대 이하의 표심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어,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 현상하고 좀 반대로 보여요. 뭐냐면은 60대 이상은 보통 굉장히 보수적이고 30대 이상은 진보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이번 표심을 보니까 반대로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자민당이 오히려 30대 이하에서 더 표를 받고 음흠. 60대 이상에서 표를 덜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면 60대 이상에서는 강한 일본을 지향하는 개헌에 대해서 좀 그렇죠. 소극적이다. 그게 뭐냐면은 전쟁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전쟁 겪었던 그렇죠. 또는 전쟁 시기에 아주 어렸던.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전쟁을 통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계속 역사 왜곡, 그다음에 수정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세뇌가 된 세대들이 바로 일본의 30대 이하.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일본의 교과서들로 그렇죠. 교육받았던. 그렇게 교육받은. 예. 지금 그러니까 30대가 딱 그때네.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은요. 어 소위 말해서 좀 인텔리라고 하는 젊은이들마저도 잘 몰라요. 저도 지금 그 예를 들어 국제기구에 있는 일본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일 문제 있잖아요. 네. 물어보면 "그게 뭔데?"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일반인들도 아니고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정도면 그런 건 정도는 알 줄 알았거든요. 그러게. 몰라요. 걔들이 신문도 안 보고 뉴스 사이트도 잘 안 보는구만. 굉장히 그 단절돼 있고요. 이제 세계 돌아가는 일에. 그러니까는 딱 지 필요한 것만 네. 이렇게 하나 보죠? 자기 일만 요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쁘지 않아요. 아, 이거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데 국제기구에 있으면 그건 일종의 직무유기네. 그러니까 자기 일만 자기 하는 거죠.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자기 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사, 동북아시아사, 세계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갖춰야 국제 균형 감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시민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자기 앞에 놓여진 일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시험 안 보고 들어간 애들 아니에요? 아니 시험만 보고 들어가죠. 시험만 통과하면 되지 딴 주변 뭐 돌아간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저기 보니까 네. 투표율이 반도 안 됐어요. 네네. 48%인가? 예, 그렇죠. 48.8. 48.8. 아니 이렇게 투표율이 낮아서야 아베가 추구하고자 하는 개헌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물론 매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앞에서 끌고 나가면 대충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 좀 이런 투표율도 낮는 거 이게 보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게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제 그 계열사 더 작은 그 사이즈의 계열사가 그 삼성전자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 작은 계열사를 움직이는 건 또 더 작은 계열사고. 그러니까 웹더도. 예, 소수의 그 조그마한 뭐 몇 퍼센트를 가지고 예. 자기보다 덩치 큰 뭐를 움직이고 그보다 더 큰 뭘 움직이고 이런 구조가 일본의 정치 구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표율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투표를 했고 예. 그다음에 절반도 안 되는 사람 투표를 한 중에서 지금 이제 그 보수 여당을 지지하는 표가 이제 좀 나왔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의 굉장히 소수의 여론인데 이 소수의 여론이 일본의 전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우리나라 보수 신문 일부 보수 신문의 일본판, 뭐 조선일보나 이런 것들이 일본판으로 나오면서 우리나라 댓글까지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예. 기사를 만들었다고 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한국의 여론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일본의 여론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 극소수가 결국은 일본의 전체를 이끌고 간다는 거죠. 네. 이 일본의 심각한 그 우려스러운 그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그러니까는 그 음. 일본의 야당이 거의 뭐 전멸한 상태에서 예. 뭐 과거에는 이제 3 인당이 제1 야당 역할을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오래 했었잖아요. 이번에 3 인당 당선자 나왔나요? 이번에 죄송합니다. 1명 나왔어요. 1 명? 네, 1 명. 아 나왔구나 1명 결국.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1 명 그래서 합쳐서 2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예. 이게 그 당 원래는 5 명이 돼야 정당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겨우 명맥만 예. 유지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당으로는 인정받기 힘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 의원 수로 몇 명 그다음에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 이렇게 예. 해야 되는데 겨우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음음. 상황이거든요. 자, 이번 또 우리 관심 중에 하나는 선거를 앞두고 급빛이 막 달아올랐던 일본의 한국 때리기, 네. 혐한 내지는 반한 감정 조장하고 아베가 그걸 뭐 노골적으로 선거 유세 때 써먹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로 덕을 좀 아베 입장에서는 덕을 봤습니까? 봤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선거 전에도 그 자민당의 그 지지율 이런 네. 것들을 보면은 올라가긴커녕 오히려 좀 떨어지는 이런 게 글쎄 나왔단 말이에요. 아베 지지율은 하락했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아니 사실 이번에 선거 결과도 예. 과반은 당연히 넘었는데 이미 그전부터 과반을 넘었었고 넘어 사실은 있었죠. 의석수가 예. 줄었어요, 사실은 이번에. 음음. 그러니까는 그 이번에 지난 2017 년에 중의원 선거 있을 때 그때 북한이 2017년 하면 기억나시죠? 그 북한 계속 뭐 미사일 쏴대고 그럴 때 예 아닙니까? 예. 그때 재미를 톡톡히 봤죠, 일본이 중의원 선거에서. 안 그랬으면 굉장히 그 망칠 수도 있는 선거였는데 이번에도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렸는데 전혀 그 선거 결과를 놓고 봐도 오히려 이 아베 총리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든가 지표는 뭐 전혀 없단 지표는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 의도는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봐야 그래서 되겠죠. 더더욱 향후 아베는 자기의 수권을 풀기 위해서라도 참의원 선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수상의 권한으로서 중의원을. 중의원, 예. 하원에 해당하는 예. 예. 중의원 선거를 치러서 정치적 도박을 한번 할 것이고 그렇죠. 거기서 다시 총리로 뽑힐 기틀을 한번 다진 후에 네네. 이 개헌안이 하원과 상원을 동시에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당장이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는 그 중의원 선거를 이제 올해 안에 인제 치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에 네. 인제 저기 일본 올림픽 있잖아요. 올림픽 그러니까 예. 정신 하나도 없고 올해 안에 인제 치르게 될 텐데 올해 안에 치러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근데 그게 그걸 치르려면은 또 국제 이슈를 하나를 만들겠죠. 근데 음음. 그게 가장 적절한 게 뭐냐면은 지금 한국과의 이런 무역 그 무역 그 갈등 문제를 예. 계속 끌고 가고 그래서 백색 국가에서 뭐 얘들이 빼냐 제외하고 마냐 얘들이라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 문제에 있어서도 당분간은 계속 그 강대강으로 이렇게 맞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적이고 근데 개헌을 하려면 그래서 아까 이제 4선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리지 예. 않았습니까? 또 한 번 총리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집요하게 나오려고 하면은 아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지금 그러겠죠. 다른 사람이 뭐 없어서 예. 왜 그러냐면은 개헌을 하려면은 그러니까는 중의원의 3분의 2 에서 발의를 하고 또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발의를 해서 그러면은 인제 국회 차원에서는 통과가 됩니다.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국민 투표를 벌여서 최종 확정. 그 과반 이상이 되면은 최종 확정이 완전히 개헌이 인제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중의원은 사실 3분의 2는 넘었어요 벌써. 근데 문제는 참의원에서 이번에 못 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3년 후에 그러니까 나머지 반을 선거할 때 그때 또 뒤집어야 되는데 3년 후를까지 이제 가려면은 아베 총리가 임기가 넘어서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선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음. 것이다. 인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뭐 섣불리 일본 여당이 압승했다 이것은 좀 성급한 제목 같고요. 지지율은 멈칫했다. 그리고 일단 제동이 걸린 선거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7월 22일 새로운 한 주가 열렸습니다. 7월도 거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하순부터는 또 장마가 끝나면서
휴가 시즌도 있어서 며칠 좀 보낼 거고요. 그렇게 해서 8월 15일 그때까지는 정중동의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 참의원 선거가 이런 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 공격 이런 수위는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추가 기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7월 22일 이강윤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다운로드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